예, 오늘은 부사와 준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사는 영어에서 명사나 형용사에 비해서 비교적 가볍게 취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영어에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준동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준동사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부사의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준동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사와 준동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사의 역할, 부사의 개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영어에서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문장을 수식할 때 우리는 이걸 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하면 달리긴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냐면 매우 빠르게 달린다. 동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그럴 때 매우 빠르게 라는 말은 매우 빠르게 라는 말을 부사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비싸. 어떻게 비싸? 얼마나 비싸? considerably. 상당히 비싸. 이 형용사에 대해서 비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상당히 비싸다. 이럴 때 부사라고 하죠. 다음에 행복해. 행복하게도 그는 죽지 않았어. 역시 죽지 않았다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행복하게도 죽지 않았다라는 말을 문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말이 될 때 이 세 가지 경우가 되면은 우리는 영어에서는 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사의 의미가 준동사로 쓰이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준동사가 부사로 쓰인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사적으로 쓰이는 것이 부사가 준동사가 이렇게 쓰였다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주절에 대해서 부사의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준동사는 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부사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다는 게 있죠. 이 준동사는 뭘 나타내는가 하면 주절의 서술어, 즉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나타냅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공부를 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 투 부정사는 바로 앞선 이 준동사가 서술어가 나타나는 행위에 목적을 나타낸다. 이 부사적 의미죠. 부사적 의미가 목적이죠.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늦게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다는 이 ing 분사는 분사 구문이죠. 정확하게는 이 늦었다, 학교 수업에 늦었다라는 말에 대한 어떤 부사적 의미를 갖는가 하면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 분사 구문은, 이 분사는 주절의 행위, 늦었다는 행위에 대한 이유, 부사적 의미죠. 이유라는 부사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나는 행복해. 글을 보는 것. 글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주절의 의미, 나는 행복하다는 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 투부정사가, 준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이 주절의 의미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행복한 것에 대한 원인. 서술어가 나타내는, 이 행복하다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준동사는 주절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늦었거나 행복하다는 이 주절에 대해서 부사적 의미, 목적이라든지 이유라든지 감정의 원인 등의 부사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동사가 부사로 쓰인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사의 의미를 준동사로 옮긴다 하는데 도대체 부사의 의미는 많고 많죠. 그 많고 많은 의미 중에서 특히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도 있고 할 때 한다면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고 기타 부사의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러한 뭐뭐 하기 위해서 원인 이런 의미가 되면은 우리는 이런 걸 부정사로 옮기고 뭐뭐 하면서 동시 상황이나
때나 뭐뭐 한다면 조건이나 이유 이러한 의미가 될 때는 이걸 분사 구문으로 옮기고, 준동사는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그때 이유 이러한 방법으로 이럴 때는 관계 부사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많은 부사가 있는데 그 부사의 의미에 따라서 준동사를 옮길 수 있는 것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이걸 부사로 어떤 준동사를 옮길 수 있는지가 알 수 있겠고, 다음에 이 분사 구문을 해석하는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분사 구문은 바로 이러한 부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은 이러한 부사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였다면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죠. 관계부사가 관계부사로 쓰였다면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사나 분사구문이나 관계부사가 어떤 특별한 용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해석할 때는 이러한 의미를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관계 분사구문의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부사의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는 부사적 용법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부사의 의미를 알아야 분사구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사구문의 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부사의 의미라는 걸 이해한다면 분사구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준동사와 부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준동사의 뿌리에는 부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